살 빼려고 진짜 온갖 노력 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자리. 혹시 이런 경험 좀 있으신가요? 잠깐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 자체를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순 없을까요? 오늘 딱 4주 만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아주 건강하게 리셋하는 그 여정 한번 같이 가보시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. 단순히 뭐 칼로리를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에요. 초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엔 단백질 활용, 장 건강 개선, 그리고 간헐적 단식까지. 우리 몸이 지방을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죠. 4주간의 단계별 전략입니다. 오, 시스템을 바꾼다. 흥미로운데요. 근데 왜 하필 딱 4주인가요?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우리 몸이요. 새로운 식단이나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좀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게 최소 3주 정도는 필요하거든요. 아, 3주. 네. 거기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개인차를 감안하고 또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할 약간의 여유, 그걸 더해서 4주로 설정을 한 거죠. 이 기간에 딱 집중하면 몸의 그 놀라운 회복력, 변화, 이런 걸 진짜 체감할 수 있어요. 단순히 살 빼는 거, 그거랑 좀 달라요.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재발견하는 과정, 뭐 그렇습니다. 몸의 재발견이라 와, 기대되는데요. 그럼 1주차부터 한번 볼까요? 첫 3일이 좀 강렬해요. 탄수화물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단백질 쉐이크 위주로 간다는데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요? 네, 맞아요. 첫 3일은 일부러,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공급을 확 줄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지방을 태워야 하는구나 하고 에너지 사용 모드를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작 단계죠. 이때 단백질 쉐이크를 쓰는 건요.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소화 부담은 줄여서 장에 좀 휴식을 주려는 거예요. 아, 장 건강도 중요하군요. 네, 흡수가 빠른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죠. 물론 뭐 채소나 플레인 요거트, 두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그러면서 몸이 이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뭐랄까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. 혹시 이 시기에 막 두통이 오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그런 분들도 있다던데요. 특히 평소에 빵이나 면 이런 거 좋아하셨다면 더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혹시 몸이 안 좋아지는 신호는 아니고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탄수화물 의존도가 좀 높았던 몸이라면 일시적인 금단 증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. 근데 이게 오히려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그동안 건강하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어요. 아, 오히려요. 네, 너무 힘들면 뭐 억지로 참으실 필요는 없고요. 바로 4일차 식단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. 4일차부터는 점심에 이제 밥을 포함한 일반식을 시작하거든요. 그럼 대부분 괜찮아지실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1주차가 그렇게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면 2주차에는 몸이 좀 적응을 하겠네요. 어떤 새로운 전략이 추가되나요? 저녁에도 일반식을 먹는데 밥은 빼고, 견과류나 콩 종류는 먹어도 되고요. 그리고 드디어 간헐적 단식이 등장하네요.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단식이라니 좀 겁나는데요.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 한 6시에 식사를 마쳤다. 그러면 다음날 저녁 6시까지는 물만 마시는 거죠.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. 단식한다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겁니다. 네, 단식하는데 운동을요. 네. 단식을 하면 혈당이랑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잖아요. 그럼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돼요. 그때 딱 움직여주면 지방 연소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죠.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 운동하는 것, 이게 사실 지방 연소의 핵심 열쇠 중 하나거든요. 우와, 단식 중에 운동이라.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. 배고파서 힘없을 것 같은데. 실제로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? 물론 처음 한두 번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. 근데 몸은 생각보다 진짜 빨리 적응합니다.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 활동하는 게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, 뭐랄까,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. 이 시기에는 혹시 1주 차례 약간 있었을지 모르는 근손실이 있다면 회복이 되고 이제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? 그러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3주차. 이때는 베리류 과일이나 토마토 같은 좋은 탄수화물도 조금씩 허용이 되네요. 그리고 24시간 단식 횟수도 주 2회로 늘어나고요. 와, 근데 단식하지 않는 날에는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. 왜 그런 거죠? 네,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정말 중요해요.
단식하지 않는 날에는요,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드셔야 해요. 그래야 우리 몸이 이걸 굶는 건가? 하는 그런 기아 상태로 오인해서 기초 대사량을 확 떨어뜨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아, 기초대사량. 네.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보다는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만족스럽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. 우리 몸을 속이지 않는 거죠. 네. 그럼 마지막 4주차. 이때는 단식 횟수를 주 3회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요?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? 아니면 3주차까지 진행 결과를 봤을 때 아주 좋고 특히 근육량이 잘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좀 늘었다.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육 회복이 좀 더디거나 컨디션이 좀 안 따라준다 싶으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그냥 3주차 방식을 반복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중계 숫자가 아니에요. 내 몸의 구성, 그러니까 근육량 대비 체지방량이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전체 4주 프로그램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. 이건 단순히 굶어서 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탄수화물 조절, 충분한 단백질 섭취, 장환경 개선,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단식. 이걸 통해서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수리하는 거죠.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건강해진 몸은요, 과거의 그 나쁜 식습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지 않는 한 쉽게 다시 살이 찌지 않아요. 이건 단순히 살 뺐다가 다시 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. 아, 요요가 아니다. 네, 건강하게 리셋된 몸이 나쁜 습관 때문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. 이건 재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. 그리고 한번 이렇게 건강한 몸 상태를 경험하면요. 그걸 유지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부여도 생기고요. 그러니까 초기 탄수화물 제한으로 몸의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일단 바꾸고 그다음엔 단백질 섭취랑 장 건강 관리에 집중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최종적으로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건강한 대사 시스템을 만드는 여정이군요.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 이걸 조절해서 몸 자체를 리셋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핵심은 정말 그 체중계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요. 내 몸의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. 이 4주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단순히 단기적인 변화를 넘어서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아주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정말 새로운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